국민 라디오 육사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그 이튿날이 밝았습니다. 길환영이 쫓겨났습니다. 역사의 진전이라고 봐야 될까요? 또 다른 종박의 출몰을 예고하는 것일까요? 감잡을 수가 없습니다. 5월 17일인지 4월 20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민동기 미디어오늘 편집국장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뭐예요? 지금 4월 20일이에요? 5월 17일입니까? 기로에 서 있는 거죠. 기로에 서 있어요. 네. 예. 저희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KBS 사태, 이건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5.16과 4.19가 혼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말이죠. 자, 어쨌든 길환영 아웃됐습니다. 네. 이 일부 언론은 이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 방향이 바뀐 거 아니냐, 과거처럼 일방통행식, 종박 밀어주기 이거 안 하고 뭐 육사 지방선거 결과를 보더라도 이거 경고의 의미도 분명히 있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제 뭔가 국정 운영 스타일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안팎의 요구에 대해서 뭔가 화답을 해야 되는 차원에서 KBS 사장, 불공정 보도 논란이 있었으니까 날려버리고 좀 더 중립적이고 공정한 인물을 KBS 사장으로 앉힐 것이냐, 아니면은 길환영 수고했어 굿바이 해놓고 이제 잽싸게 이제 바꿔서 종박 인사를 걷다 앉힐지, 이게 바로 지금 기로에 서 있다, 이 말씀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떠셨어요? 길환영 아웃 이 소식을 접하시고. 사실은 예. KBS 이사회가 7대4로 그 길환영 사장을 날리기 전까지요. 예. 연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또 연기를. 예. 6월 5일 육사 지방선거 끝난 이튿날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결의를 해놓고는 네. 또 연기한다. 그런 얘기가 이제 KBS 주변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적당하게 또 눈치를 보다가 뭐 개각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할 때 같이 하려나 보다,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그 얘기는 결국 이거 아니에요. 청와대로부터 구체적인 뭔가 그렇죠. 지침이 안 내려왔으니 네. 차일피일 미루자, 이 얘기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미루자는 얘기가 나왔을 때 예. KBS 주변 구성원들의 반응이 바로 지금 얘기한 그 반응이었죠. 그렇다면은 길환영 아웃, 이거는 결국 청와대 의중이 내려왔다는 얘기인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해석이 엇갈립니다. 그러니까 7대4라고 하는 표가 예.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예. 일단 야권 추천 이사들은 4명 아닙니까? 당연히 그분들은 다. 당연히 이제 그분은 길환영 사장 해임 제청안에 찬성을 했을 거고요. 예. 그러면 여권 추천 7분 중에서 3분이 이탈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사실은 11대 빵으로 끝나면은 그렇죠. 이게 청와대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텐데. 네. 알아서 하라, 뭐 이렇게 내려온 것일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혹시 일단 11대 0으로 나오면 좀 민망하니까. 그렇게 세 명한테는 아웃시켜라, 4명한테는 야 그냥 계속해야지, 이런 식으로 각기 다른 그런 메시지를 전한 것인지.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고. 진짜 그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어요? 있습니다, 주변에.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고. 예. 그것보다는. 예. 일단 명시적인 그런 사인은 보내지 않았겠지만 대체적인 어떤 그 기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기류가 KBS 이사회 쪽에 전달이 된 게 아닌가. 그래서 물론 제가 봤을 때는 그 여권 추천 7분 이사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신 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권의 실세라든가 청와대 쪽의 의중과는 상관없이 예. 거의 지금 KBS 상황을 보면은요. 네. 김용현 PD와 제가 얘기하는 네. 4.19 세력과 예. 5.16 세력이 거의 지금 연합으로 해서 예. 길환영 사장 혼자를 빼놓고서는 예. 거의 다 등을 돌렸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이거는 심지어는 선거방송 앵커들도 그렇죠. 다 공정방송이 공정방송 뭡니까 그게 리본도 아니고 뭐라고 그러죠, 그게? 그게 하여튼 알루미늄으로 된 거. 그렇습니다. 예. 그거 갖다 붙이고. 그걸 이제 착용을 하고 방송을 했을 정도니까. 예. 거의 다 등을 돌렸거든요. 이 정도 되면은요. 예. 최소한의 상식을 가진 인사라면. 예. 이게 KBS가 운영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죠. 사장이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할 수도 그렇죠. 없고.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제 생각인데 이거는 예. 아무 근거 없습니다. 예. 오히려 역으로 음. 정권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더 이상 이거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닌가. 뭐 저는 그런 추측까지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요. 강동순 씨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전에 KBS 감사했던 양반. 네. 그 양반이 현 사장이었다면은 그래서 직원들이 단체로 나가라.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은 어땠을까? 또 강동순 감사가 박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였다면 어땠을까? 강동순 전 감사가 친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2007년부터 뛰었던 인물로도 알려져 있고요. 네. 그러면은 기란형을 날렸듯 강동순도 날렸을까? 이게 상당히 좀 의문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문도 가져볼 수 있고요. 기란형 사장이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예. 임명이 된 사장이라면 상황이 전혀 달랐겠죠. 그렇죠. 지금과 같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거는 결국 자기 리더십에 대한 도전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렇죠. 기란형에 대한 도전은. 그렇습니다. 사실 기란형 사장 체제 하에서의 KBS가 박근혜 정권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해가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권이라든가 실세라든가 이런 쪽에 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어떤 사장이었기 때문에 알아서 이제 기는 방송을 많이 했다. 그렇지. 이게 이제 내부 구성원들의 지금 제기되는 그런 불만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자신이 권력 기반이 그렇죠. 탄탄하지 않으니까 네. 이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종박 방송을 했다. 이 그렇죠. 얘기 아닙니까? 예. 한마디로. 예. 근데 예. 만약에 이런 내부 구성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예. 반대에 의해서 기란형 사장이 물러나더라도 이게 예. 솔직히 말해서 박근혜 정권 입장에서요. 그렇게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박근혜 정권이 집권한 이후에 예. 청와대라든가 정권 실세에 의해서 임명된 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냥 털어내면 그만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그럼 우리가 면밀하게 따져본다면 결국 다음 사장이 누구냐에 그렇죠. 따라서 KBS 구성원들이 승리했다 안 했다 이렇게 또 판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승리가 아니라 네. 딱 이게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 KBS 양대 노조를 비롯해서 구성원들이 거의 주요 간부들까지 다 기란형 사장의 퇴진을 요구한 이유가 청와대라든가 정권의 압력을 받아서 여러 가지 뉴스라든가 이런 거를 사장이 개입했다. 예. 그래서 나가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면 차기 사장은 이런 인사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예.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내부 구성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예. 이게 이제 굉장히 관건이죠, 관건. 예. 지금 똘똘 뭉쳐 있단 말이에요. 기란형 예. 사장이. 예. 기란형 사장 퇴진과 관련해서는 예. 4.19 세력과 5.16 세력이 똘똘 뭉쳤는데 차기 사장이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그런 그러니까 차기 사장이 만약에 지금 기란형 사장하고 네. 큰 차이가 없는 인사가 왔다. 네. 자, 그랬을 때 예. 이 5.16 세력들이 예. 과연 예. 지금과 같은 그런 입장을 유지를 할 것인가? 예.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일단 누구든 처음 하는 사장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장이 오면은 한번 지켜보자. 네. 그런 다음에 또 불공정성을 나타내면은 그때 가서 저항하자. 이러면서 뭉개겠지. 저는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게 99.9%가 아니라 네. 199.9%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강동순 씨가 사장이 된다. 이 경우도 아마 그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지켜보자. 강동순 씨가 사장도 안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하는 행동 보고 평가를 내야지 말이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강동순 전 감사를 비롯해서 KBS 안팎에서 대충 이제 KBS 출신들이라거나 예. 이런 분들의 이름이 이 스멀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지금 알고 계신 분은 누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의 실명을 거론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왜냐하면 예. 오히려 이렇게 실명을 거론을 해주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게 오히려 이게 예. 이상하게 더 가능성을 높여주는 예. 이런 이상한 효과를 좀 만들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렇죠. 네.
이제 실제로 그 언론사에서 보면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흘립니다, 일부. 전혀 그 깜도 아니고 본인이 그런 뜻도 없는데 그 사람을 딱 만들어줌으로써 그 사람이 그 깜이 되는 거야.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언론사에서 작정을 하고 김용민을 대선 후보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렇죠. 당 안팎에서 그렇게 거론되고 있다. 거론되고 있는 사람 뭐 두세 명 정도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네. 그것도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그럼 난 대권 주자가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네. 왜냐? 사람들이 언론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런 사람이 거론이 되고 있구나. 네, 그게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여기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계속 이렇게 아름아름 들었던 인물들은 대부분 예. 그렇게 적합하지 않은 인물들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저는 여기서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이고 그 거론하면은 그 사람이 도리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모르죠. 제가 봤을 때 이 정권의 역효과.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좌파, 종북 매체, 사이비 매체, 그렇죠. 미디어 오늘에서 아무개는 안 된다더라. 이러면은 저 사람이구나. 저 인물이구나. 그렇죠. 그러면 역으로 돼야 할 사람을 그 사람은 절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면 어때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다시 정리를 하면은요. 첫 번째로는 KBS 구성원들이 기란영 사장 퇴진을 위해서 지금까지 똘똘 뭉쳐서 싸웠는데 차기 사장으로 누가 올 것이냐 이걸 두고 네. KBS 구성원들의 어떤 싸움의 진정성이 아마 판가름 날 겁니다. 만약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 예. 더더군다나 청와대 의중이라든가 정권의 실세의 입김에 의해서 온 것으로 보이는 그런 인물이 차기 사장으로 왔는데도 KBS 구성원들이 대충 이렇게 접고 예. 들어간다면 예. 그거는 좀 진정성에 좀 의문이 제기가 되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진정성입니다. 네.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때 예. KBS 공영방송 지배 개선 문제를 예. 자기 본인이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지배 구조를 개선을 하겠다고. 예. 근데 대통령 딱 되고 나서 예. 지금까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예.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거든요. 음. 근데 지금 이 KBS 상황에서는 예. 해야 됩니다, 지금. 이걸 안 하고 만약에 넘어간다? 예. 이거는 좀 진정성에 굉장히 의문이 제기가 될 수밖에 이게 없는 거죠. 설령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이번 사태를 5.16으로 여겼던 사람들은 네. 뭐 크게 그거에 분개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5.16 세력들이 예. 정확하게 가려지게 될 겁니다. 그렇죠. 제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KBS 사태는 이번 기란영 아웃으로 일단락이 된 것이 아니라 기승전결 중에 무한 기에서 승사이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 시작이죠. 네. 기도 시작을 안 했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자, 우리 호위 무사님이 게시판에다가 김용민을 KBS 사장 물망에 오른다. 이러면 어떻겠는가? 진짜야. 그러니까 형이 그 미디어 오늘 지면 또는 인터넷판에다가 김용민 물망에 오르고 있으나 깜이 안 된다. 그렇지. 예. 김용민 국민 TV의 김용민 PD도 거론이 되고 있으나 한쪽에서는 절대 대선은 안 되는 인물이다. 이렇게 해줘야 미디어 오늘이 절대 대선은 안 되는 인물이다. 그렇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반대할 것이다.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강동순 전 감사자가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뭐 하는 분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가볍게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어디 사석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녹취록이 번져가지고 그렇죠. 아주 정말 몇 년 동안 공직을 거의 못 맡았죠. 이 양반의 녹취록이 어마어마한 그런 파장과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말을 했느냐? 박정희 드라마를 제작하자 이런 말을 했었어요. 네. 2007년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송이 바뀌면 정권이 바뀌면 방송은 하얀 백지 위에 다시 그려야 한다. 이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 그러니까 박근혜가 집권을 하면은 방송은 하얀 백지 위에 다시 그려야 한다. 사실 참여정부 때 방송의 독립성, 자율성 얼마나 보장해 줬습니까? 네. 그간의 어떤 방송의 흐름 이런 것들을 전면 백지화하고 다시 권력에게 충성하는 방송으로 만들자. 이런 취지의 말을 했던 거죠. 네. 그리고 또 노조가 중요해. 노조를 잡아야 해.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네. 노조를 잡는다는 게 뭐겠어요? 노조를 때려잡아야 이 방송을 장악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호남 비하 발언도 했었죠. 신문에 보니까 80몇 %가 햇볕 정책에 반대하는 걸로 핵실험 직후에 났다가 DJ가 얘기하니까 60몇 %로 떨어졌어. 호남이 저렇게 가면 안 된다. 우리나라가 진짜 민주화하려면은 호남 사람들이 깨어나야 한다. 뭐 지금 보면은 이 지금 새누리당 사람들의 막말에 비하면 참 고상한 말이긴 한데 어쨌든 특정 지역을 거론하면서 그들의 발언이 잘못됐다. 그들의 입장과 태도가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 당시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하여간 이런 굉장히 지금 보면은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서 사실은 강동순 감사의 발언 심심하네 이러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참여정부 당시에 이 방송 장악을 꿈꿨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참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었고 방송이 그때는 그런 식으로 억압받던 권위주의 정부 시절을 지나서 이런 민주화된 사회 속에서 점점 더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 그 방향이 잘못됐다. 과거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말을 했던 분입니다. 이런 분이 KBS 사장이 설마 됐지는 않겠죠. 제가 봤을 때 예. 차기 KBS 사장은요. 예. 기자 출신 쪽에 더 무게중심이 실리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우리 동순이 형이 또 기자 출신은 또 아니에요. 아닙니다. PD 출신인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 이게 또 다독이려면 그렇죠. 잠재우려면은 또 기자 집단 이해를 받을 수 있는 결국에는 보도 라인을 장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도 라인들을 다독이면서 가야 될 사람은 결국 보도 출신밖에 없거든요. 예. 그랬을 때는 우리 동순이 형님은 조금 그 라인에서는 먼 사람이고 더더군다나 정현주 전 KBS 사장 시절 때 이 강동순 감사를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 감사를 하셨는데 계속해서 정현주 전 사장과 그때 당시 대척점을 형성을 했었죠. 그래서 끊임없이 당시 그 노조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노조에 대해서도 그렇게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그때 하신 거죠. 그래요. 우리 동순이 형은 어렵겠구만. 일단 과거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무슨 역할을 했건 간에 이 양반 일단 PD 출신이니까 그렇죠. 내부 설득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또 과거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 5.16 세력들이 아니 과거에 그런 식으로 박근혜 캠프에 있었던 저런 사람을 데려와 하면서 반발을 하겠죠. 속으로는 왜 기자를 데리고 오지 PD를 데리고 와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요. 지금 기란영 사장이 사실상 아웃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뛰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물 밑에서. 그렇죠. 이 뛰고 있는 사람들 중에 보도 출신이 제가 볼 때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PD 출신의 사장이 이게 PD 기자 왜 그러냐면요. 기본적으로 PD는 내근직이잖아요. 네, 그렇죠. 물론 외부에서도 많이 촬영하고 제작도 하지만 기자와 다른 건 뭐냐면 기자는 일정한 출입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서 이른바 끝발이 있는 사람들이 뉴스가 되니까 끝발이 있는 사람들을 주로 많이 만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KBS 기자라고 하면은 이건 사실은 웬만한 국회의원 못지않은 그런 파워와 또 상당한 어떤 그런 대접을 받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KBS 기자들이 접촉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레이드라고 하는 것도 어마어마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자와 PD는 사실은 어느 방송사를 막론하고서라도 이게 사실은 좀 사내에서의 정치적 또 정치적 파워 또 이런 외연 총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아무래도 기자에게 좀 밀리는 건 사실이죠. 그렇죠. 저도 PD 출신이니까 솔직하게 그건 인정하는 겁니다. 특히 이 정권이라든가 여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랑현 사장 개인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물론 고려를 했겠지만 만약에 차기 사장을 선임을 할 때 보도 출신을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게요. 기랑현 개인 캐릭터는 논외로 하더라도 PD 출신 사장이 KBS라는 큰 조직을 장악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한계가 뚜렷한지가 이번에 딱 드러났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사실은 보니까 취임 당시부터도 본인의 어떤 입지로는 이거
전체를 장악하기 힘드니까 그 창건이 형을 또 보도본부장에 그렇죠. 앉힌 거 아닙니까? 네. 예. 근데 그 창건이 형이 그 김시곤 9시점 그렇죠. 그 시점에 내가 봤을 때 길환영 너도 아웃이야 이래 놓고는 이 사표를 던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KBS 역사는 물론이고요. 예. 한국 방송사를 통틀어봐도 보도국장이 사퇴 기자회견을 하면서 예. 자기 상관인 예. 사장에게 예. 너도 나가라라는 이건 사실 전대미문이거든요. 전대미문의 사건이지. 그러니까 그 당사자가 지금 기란영 전 사장이란 말이에요. 예. 만약에 기란영 사장이 김시곤 그 전 보도국장의 예. 보도 출신 선배였다면, 예. 그 기자 출신이었다면, 제가 봤을 때 그런 사태는 절대 안 일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장악력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반달곰님이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는 어떻습니까? 뭐 이런 말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 정권이 바뀌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니, 까면 돼요. 까미 뭡니까? 이 자질이나 능력과 진정성과 실력 면에서 김용진 대표 같은 분은 KBS 사장감이죠. 건강한 세상이 온다면. 제가 봤을 때 예. 이건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가 KBS 사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 KBS는 예. 혁명이 일어납니다. 혁명이 일어나요? 그 5.16 세력들은 다 죽습니다. 제가 보면. 반가워! 다다다다다다다. 왜냐? 예. 4.19 세력과 5.16 세력이 누군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거든요. 예. 안 될 거 아니어서 우리가 한번 KBS 그 내부 인선을 한번 해보죠. 김용진 KBS 사장. 그리고 최경영 KBS 보도본부장. 다 좋습니다. 일단 그분들이 KBS 입성할 때 관을 짜갖고 가는 거야. 그렇죠. 관을 아예 짜서 갈 거예요. 참. 예. 지금 나와 계신 분들 다 들어가자서 주요 보직을 차지하잖아요. 예. 끝납니다. KBS는 간단하게 정리됩니다. 그 뉴스타파라는 프로가 신설돼. 그렇죠. 그거 괜찮네. 괜찮은데요? 그래요. 뭐 시사 프로그램으로 뉴스타파 이런 거 딱 신설해가지고. 우리 그거는 또 듣기에 따라서는 오해를 하실 수도 오해를 하실 수도 있지만.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그렇죠. 예. 그만큼 김용진 대표, 최경영 기자 이분들 지금도 사장, 보도본부장 시켜도 아주 잘할 분들이에요. 아주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KBS를 아마 영국의 BBC 정도의 어떤 위상으로 올려놓을 만한 저널리스트의 어떤 그런 교본과도 같은 분이다. 그럼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 나온 김에 농담 한마디만 더 하면 MBC 같은 경우에도요. 최승호 PD, MBC 사장, 그렇지. 박성재 전 기자, 보도본부장 이러면 끝납니다. 그래요. 이용마 보도국장. 그건 완전히 끝나는 거죠. 진짜, 그러면 다 그냥 올킬이야, 올킬. 그렇습니다. 뭐 이상호 선배 같은 경우 사회부장 시키고 이러면요. 끝나는 거예요. 그냥. MBC는 그냥 날고기는 거지. 예. 근데 그런 양반들이 다 지금 쫓겨나가지고 밖에 있으니 활약을 하고 우리나라 계시지만, 방송이 완전히 전신마비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갑자기 또 상상을 한번 농담이지만 노종면 YTN 사장 어때? 끝나는 거죠. 근데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좀 재밌네요. 참. 그래요. 그러면 한국 방송 역사가 바뀔 텐데 말이죠. 현상윤 PD는 어떠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정년퇴임을 하셨기 때문에 현상윤 방송통신위원장. 제가 봤을 때 방송통신위원장은 따로 있습니다. 누구? 정현주 전 사장. 그래요. 급이 정도 가야 이 진짜 방송통신 분야의 획기적 발전과 진흥을 도모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제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역량이 그런 능력이 출중하신 분이고 말이죠. 재밌네요, 이거 정말. 재밌어. 저기 우리 조상훈 선배는 조상훈 선배는 뭘 해도 잘하는 양반이에요, 진짜. 그렇죠. 어느 자리가 적절할지 이거는 사실 너무 많아가지고 감히. 근데 이렇게 나는 극동방송 사장 시켜줬으면 좋겠어. 저는 이제 이런 상상을 하다가 갑자기 문득 생각인데 노종면 선배도 YTN으로 가고 그리고 조상훈 선배도 다른 도로에 가고 그러면 국민 TV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 직원들이 잘하죠. 그런가요? 지금 직원들이 다 이렇게 훌륭하게 또 가꾸고 또 이렇게 세우고 만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방송계가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 어떤 상황이 닥칠지도 모르고 또 그렇게 되면 또 방송이 정권의 전리품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대단히 높고요. 높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 TV는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언론의 바리케이트입니다. 그렇죠. 정권이 누가 되든 간에 혹은 어떤 환경이 닥치더라도 이 신선도를 유지하고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언론의 바리케이트는 하나 남겨놔야 돼요. 여기 네. 있는 구성원이 예를 들어 노종면 YTN 사장, 조상훈 국민일보 사장, 내가 극동방송 사장을 간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나가는 거지. 말 그대로 조합원 신분으로 유지하면서 네. 다만 이 방송은 또 이 매체는 있는 그대로 유지가 돼야 한다.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여기는 이 언론의 바리케이트가 돼야 하는 어느 누구도 감히 건들 수 없는 그런 영역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요.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네. 아주 기분 좋은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우리 서영석 기사님은 어느 자리가 좋으냐. 이 정치적으로 갈 수도 없어, 이 양반은. 왜냐하면 벌금 600만 원을 먹어가지고 앞으로 한 5년 동안 출마는커녕 투표도 못해요. 투표도 못해요? 아니 무슨 투표는 할 수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건 좀 심한데. 이 선거법 위반이라서 선거를 못하게 한대요. 아니 그래요? 출마하는 걸 제한해야지. 투표하는 것까지도 못하게. 투표까지 제한을. 우리 민동기 국장님, MBC는 안광한 사장이 PD 출신인데 어떻게 기자 출신들을 그렇게 관리할 수 있나요? 장악력이 뛰어나서 그런가요? 길환영 사장과 뭐가 다른가요? 길환영 사장하고 엄청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박근혜 정권 하에서 임명이 됐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네. 박근혜 정권 하에서 임명이 됐다는 거는 네. 어떤 식으로든 정권과의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 있다는 거고요. 그렇지. 그게 이제 길환영 사장과 결정적인 차이였던 거죠. 예.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길환영 사장이 PD 출신이긴 하지만 예. 만약에 박근혜 정권 하에서 임명이 됐다면 저렇게 쉽게 물러날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다 결론을 내대. 다음에 올 사람은 박근혜 정권의 로얄티가 아주 확실한 사람이다. 제가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많죠. 만약에 정말로. 예. 정말로 이것도 기분 좋은 상상이긴 한데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혹은 정권 실세가 예. 이게 이제 민심이 그래도 적지 않게 정권에 등을 돌렸다는 거를 체감을 하고 그러면 일단 제1순위로 길환영 KBS 사장이 일단 해임 제청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KBS 사장은 앞으로 공모를 통해서 시민사회와 이렇게 방식을 좀 바꿔가지고 여론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만약에 KBS 차기 사장을 선임을 하겠다 이러면 아니 공모를 하면 또 공모를 하면 종박이 될 종박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시민사회의 어떤 그런 여론을 수렴을 해서 최대한 정권의 입김이라든가 이런 걸 배제하는 어떤 방식으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KBS 차기 사장을 선임을 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저는 약간 좀 점수를 좀 줄 의향이 있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길환영이 사퇴했다고 했을 때 KBS의 4.19 세력, 5.16 세력 모두 다 환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씁쓸했어요. 그렇죠. 새 사장이 누구냐 이걸 확인을 하고 그만둬도 그만둘 일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다 접고 돌아가신다면서. 근데 전제를 하나 달긴 했습니다. 잠정유보. 잠정유보. 파업을 잠정유보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그럴 가능성은 없겠지만 청와대에서 KBS 이사회의 해임 제청안을 거부를 하는 그런 사태도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만.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그럴 가능성 없어. 지금 선거 직후인데. 그렇습니다. 또 730 재보선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정치적 일정 따라서 결국에는 이게 그분들의 고개 숙이는 각도가 다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잠정이란 전제를 하나 단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조금 4.19 세력과 5.16 세력의 판단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4.19 세력은 분명히 잠정유보라고 했을 때 차기 사장이 누가 오느냐를 아마 고려를 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이 오게 됐을 때 다시 이걸 파업에 돌입할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분명히 달고 그래서 이제 잠정이라는 단어를 썼을 텐데 물론 이제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강동순이 아닌 이상은 예를 들어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든지 네. 이 육법당이란 말 아시죠? 네. 육사 출신, 그렇죠. 판사 출신, 네. 육법당. 네. 이 저 박정희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거든요. 네. 육사 출신, 판사 출신, 아니면 뭐 검사 출신, 육사 법조계에서 육법당인데 거기서 사람을 갖다 앉힌다고 치죠. 몰라 사람들이. 지금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처럼 저 사람 누구지? 이런다면은 5.16 세력들은 한번 지켜보자. 뭐 드러내놓고 반대할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데 예. 지금 KBS를 진정을 시키고 장악을 해 가기 위해서는 KBS 보도 출신들의 의견을 분명히 비공식적으로 저는 타전을 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물 밑에서 네. 누가 됐으면 좋겠냐. 네. 그러니까 KBS 출신이 올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모든 KBS 구성원들이 만족하는 차기 사장을 보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예.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어떤 반발을 누그러뜨리는 그런 후보를 내보내야 되는데 그런 판단을 한다면은 보도 라인들이 큰 반발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보낼 가능성이 많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에는 KBS 보도 출신 사장을 선임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고 그렇게 됐을 때 지금의 어떤 강고한 연대 세력은 이제 흔들리게 되는 거고요. 돌아가는 세력이 있고 반발하는 세력이 있겠죠. 근데 만약에 KBS 보도 출신 사장을 내려보냈을 경우에 반발하는 세력들은 아마 소수로 남게 될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제 예측은 일단 그렇습니다. 4.19 세력. 4.19 세력이 아마 고립이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우려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4.19 세력. 우리 게시판에 또 올라온 글들을 보면은 이런 글이 또 있네요. 미디어 오늘에서 사실상 KBS 사장을 날린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보십니다. 또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는 너무 겸양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기관영 사장, 교체의 결정적인 단초가 됐던 것이 김시곤 보도국장의 세월호 그렇죠. 유족에 대한 그런 비하 발언 아니었습니까? 네. 그걸 최초 보도한 신문이 바로 미디어 오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홍기섭 이번에 개표 방송 하셨던 전 KBS 9시 뉴스 앵커. 그렇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도 그걸 마지막으로 이제 본인도 보직 사퇴를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사내 게시판에 다 띄우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본 취재원들이 제 취재원들이 좀 빠릅니다. 빨랑빨랑하고 이런 걸 빨랑빨랑 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보도 시점이 약간 빨랐던 것뿐이고 사실은 저도 이거를 이제 KBS 사태를 쭉 보도를 하면서 또 이제 후배 기자들이 쓴 이런 기사들을 이제 출고를 하면서 처음에는 반신반의했거든요. KBS 구성원들이 과연 이렇게 들고 일어날 것인가 반신반의했는데 사실 의외로 5.16 세력들이 굉장히 이 반발을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해서 결국에는 기란여 사장이 물러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KBS 구성원들의 힘이고 그 구성원들로 하여금 등을 돌리게 만든 저는 결정적 계기가 세월호 유족들의 그 항의 방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월호 유족들의 항의 방문을 가능케 했던 건 바로 미디어 오늘의 보도였고요. 그거 뭐 확실하게 해야지 이거는. 감출 이유가 없잖아요. 뭐 그렇게 평가를 해주시면 저희는 대단히 고맙고요. 하여튼 미디어 오늘이 그래도 이 지금 언론이 총체적으로 망가지는 시대에 그나마 브레이크를 건 역할 정도는 했다. 이런 점을 여러분들 감안을 하시고요. 정말 이진숙 보도본부장이 얼마나 미디어 오늘을 싫어합니까? 굉장히 싫어하죠.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또 두려워한다는 얘기거든. 그렇지 않아요? 얼마 전에 재판 가서 미디어 오늘 언급한 게 또 있더만. 뭐 여러 번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입이라고 썼다가. 뭐 선정적인 보도로 한다고 했다가 하여튼 그 법정에 조수경 기자가 참관을 하고 있었는데 조수경 기자가 열폭해가지고 또 기자 수첩으로 또 따끔하게 한마디 좀 뭐 그런 경우가 있었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디어 오늘을 여러분들한테 뭐 말씀드리면 바로 아실
그 신문사에 높으신 분들이 돋보기로 지면을 아주 꼼꼼하게 읽는다는 그런 소문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뭐 대중적이진 못하더라도 이 언론인들에겐 가장 막급한 영향력을 미치는 신문이 바로 미디어 오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 오늘을 주목하시고 열심히 또 읽으시다 보면은 지금 미디어의 보도 행태에 대해서 그 속내가 무엇인지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건지 단번에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미디어에게 먹히지 않으려면 미디어 토크도 들으시고 또 미디어 오늘 또 매일같이 접하시면은 확실하게 안구 정화도 되고 영혼 정화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사실 제가 이게 여담 비슷하게 드리는 말씀인데 예. 저는 이 KBS 지금 사태가 예. 굉장히 지금까지도 좀 낯섭니다. 왜냐하면 예. 작년만 하더라도요. 예. 기란영 사장하고 보도 간부들하고 이렇게 취재하거나 예. 우리 기사가 나가거나 이랬을 때 예. 거의 격렬하게 미디어 오늘하고 대립각을 형성을 했었거든요. 아, 그 양반들이. 기란현 사정도 얼마나 제가 TV 비평 시청자 데스크 나가서 현상윤 PD가 아직 그 TV 비평 시청자 데스크 담당 PD 하셨을 때 예. KBS 국정원 사태 보도 얼마나 문제 많았느냐 이런 걸 했을 때 막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예. 뭐 국회 국정감사까지 막 제가 등장을 하고 뭐 이런 난리도 아닌 그 사태가 벌어지고 그 다음에 그 사건을 논외로 하더라도 여러 가지 KBS 보도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정권의 눈치를 많이 보고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예. 김시곤 전 보도국장을 비롯해가지고요 KBS 주요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지금은 전혀 다른 스탠스를 취하고 계십니다만 예. 당시 기란현 사장의 멘트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입장을 우리한테 얘기를 했었고요. 예. 그것 때문에 뭐 언쟁도 좀 벌이고 예. 뭐 그런 상황이 여러 번 연출이 됐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예. 저는 진짜 묻고 싶더라고요. 예. 그때 왜 그러셨냐고. 다 알고 계셨으면서 왜 그러셨냐고. 예. 저는 솔직히 그때 묻고 싶더라고요. 예. 지금 이렇게 보면서 야 저분들은 참 저걸 알고 있으면서도 저렇게 밖에 기자들한테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저 상황이 예. 얼마나 또 갑갑했을까. 예. 또 인간적으로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들면서도 예. 지금 저분들의 저런 어떤 문제 제기라든가 비판이 예. 어느 정도 진정성을 가지고 있을까. 또 한편으로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예. 윤창중 씨가 KBS 출신이기도 하네 보니까. 네, 맞습니다. 따지고 보니까. 예. 윤창중 씨를 설마 KBS 사장이 앉히진 않겠지. 제가 봤을 때 진짜 그건 뭐 미치지 않고서야.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요. 예. KBS 출신이긴 합니다만 예. 이 KBS 공채 라인들 있지 않습니까? 예. 진보 보수를 떠나서요. 예. 별로 안 쳐줍니다. 그래요. 아마 그 역효과가 어마어마하게 나기 때문에 4.19 세력은 뭐 말할 것도 없고 5.16 세력뿐만 아니라 한일 합방 세력도 일어날 것이다. 아니 저는 진짜 그 정도로 그렇게 비중을 두지 않는 인물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정말로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면은 박근혜 정권의 어떤 그 상황 판단력이라든가 KBS 상황 내부를 들여다보는 능력이 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아까 우리가 지금 얘기를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네. 광고를 안 들었네. 아, 그런가요? 광고를 안 들었어. 이거 정말 참,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애청자분이, 작은 아이님이 광고 안 들어요. 라고 하셔가지고. 광고까지 참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제가 깜빡했습니다. 자, 광고 듣고 와서,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미디어를 알아야 미디어에 먹히지 않는다. 저쪽에 이명박근혜가 있다면 이쪽에 민동 김용민이 있다. 미디어계 길라잡이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 네, 다음 이야기 뭐 준비해 오셨습니까? KBS 얘기를 한참 했으니까요. 네. 또 KBS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신문사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느 신문? 조선일보라고요. 조선일보라는 신문이 있었어요? 누구는 언론이 아니라고 합니다만 네. 어쨌든 조선일보인데 네.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조선일보에 뭔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까? 조선일보가요. 예. 제가 봤을 때 이게 조선일보의 지금 이 멘탈을 좀 상징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정철은 기자가 이거 취재를 해서 미디어오늘이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예. 조선일보가 예. 전 사원을 대상으로 책을 하나 배포를 했답니다. 책을? 네. 오. 책을 배포를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렇죠. 어떤 책이냐가 중요한 거지.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책이냐? 예. 우리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 무슨 이런 말죽거리 잔혹사가 펼쳐지던 시대의 제목이에요. 배포 부수가 예. 536부입니다. 조선일보에만? 그렇습니다. 조선일보에 직원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거의 뭐 다 준 거죠. 제가 두 권씩 준 건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536부인데 제가 봤을 때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게 직원들이 요구했다든지. 그런 게 꼭 아닙니다. 보고 싶다, 뭐 이런. 그런 게 것도 아니고. 아니고. 제가 봤을 때 그냥 저자가 갖고 와서 뿌린 건가? 그런 것도 아니고요. 예. 조선일보가 사내복지기금으로 이 책을 구입을 해서 전 직원들에게 배포를 했답니다. 아니, 사내복지기금으로? 근데 제가 봤을 때 사내복지기금이 넘쳐나나? 사내복지기금으로 이거를 책을 구입해서 배포를 했는데 문제가 좀 있죠. 왜냐하면 이 복지기금의 운영 주체는 조선일보 노동조합입니다. 네? 그래서 회사에서 예를 들어 그런 경우는 있죠. 회사에서 사장이 야, 그 변호사, 그 저자 내가 잘 아는데 말이야. 책을 좀 팔아줘야겠어. 그러니까 저 회사 돈으로 사서 다 나눠줘. 이런 거라면은 그럴 수 있지 뭐. 저는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 문제가 있는데 조선일보 문화로 보면은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른 데도 아니고 노동조합이 우리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 책을 500권 사가지고 뿌렸다? 노동조합이 뿌린 게 아니고 예. 이 그러니까 복지기금의 운영 주체가 조선일보 노동조합인데 예. 복지기금으로 이 회사 쪽에서 책을 구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조선일보 노조가 예. 일정 부분 동의를 해줬다는 그런 얘기죠. 정철은 기자가 취재를 해보니까 예. 조선일보 노조 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복지기금으로 책을 구입한 것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근데 일부 기자들은요. 예. 사원들의 복지를 위한 돈으로 해당 책을 구입하는 게 과연 이게 적절했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제가 봤을 때 이 기자들의 문제 제기가 오히려 저는 온당하지 않냐. 당연하지. 그렇습니다. 상식이 바뀌었다면은. 우리는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책을 구입을 해서 배포를 하는 게. 그게 읽어요, 기자들이? 제가 봤을 때 저는 안 읽습니다, 이거. 기자들이 말이죠. 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분들이 참 열심히 취재하고 남의 글, 말 열심히 듣는 것 같지만 듣는 사람 말만 듣고요. 그렇습니다. 보는 글만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민 국장님도 아마 그럴걸? 그럼요. 예. 그런데 이 뻔한 그런 내용의 책을 내가 봤을 때 목차까지라도 읽은 사람이 있다면 나는 진짜 그 사람이 단 10손가락 안에 꼽힐 거라고 봅니다. 이런 책이 있으니까 예. 뭐 권장을 한다든가 네. 혹은 정말로 사주라든가 이런 분이 이 책을 정말 감명 깊게 읽고 네. 본인의 예. 사재를 털어서 네. 그래서 예. 전 직원들한테 뭐 나눠주고 싶을 정도로 뭐 그런 거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건 사내복지기금으로 이 책을 구입을 했는데 네. 조선일보 노조가 여기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밝힌 게 저는 오히려 더 이상하고요. 예. 더더군다나 조선일보 쪽에서 밝힌 내용이 네. 역사를 바로 알자는 뜻에서 예. 본사 사후를 비롯해서 예. 각 계열사 대표 및 간부들에게 전달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예.
아니 뭐 역사를 바로 알자는 뜻에서 조선일보가 굳이 이걸 전 직원들한테 사내복지기금으로 책을 사서 이걸 전달할 필요가 있는가? 저는 이런 의문이 심각히 좀 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500권. 지금 보니까 가격이 15,000원으로 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보니까 대략 한 9,000원 돈 나오겠구만. 원가. 원가로 샀다 하더라도 이 한 9,000원 되는 거고. 그렇죠. 500권 이상 아닙니까? 네. 500권씩이라고 한번 쳐보고 10,000원으로 해가지고 얼마예요, 그러면? 500에다가 10,000원이 500만 원이구나. 그렇죠. 500만 원이죠. 사내복지기금 500만 원으로 이 책을 샀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조선일보 노조에서 여기에 대해 조선일보 노조를 보면 말이죠. 사람들이 많이 놀래요. 아니, 조선일보에도 노조가 있나? 노조를 무슨, 악마 집단으로 이렇게 매도하는 조선일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곳에서 노조가 있다니. 예. 이러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조선일보에 노조가 있고요. 있습니다. 노조가 있었고, 예전에 그, 노조 홈페이지도 있었어요. 아, 그렇죠. 예. 예. 조선노조.com인가 그랬어? 예. 지금 뭐, 전혀 그 도메인은 살아있지 않고요. 네. 근데 약간, 조선일보, 노동 강도가 제일 심한 신문사입니다. 우리 미디어 오늘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네. 정말 아주 그냥 숨 돌릴 틈 없이 일을 시키는 그런 회사죠. 그 사실은 이게 잘 안 알려져서 그렇죠. 예. 조선일보 기자들도 사람이고 그들도 그들이 그렇게 노조를 공격하고 비판을 하지만 예. 그들도 제가 봤을 때는 언론 노동자예요. 예. 그러면 언론 노동자로서 사람이고 자기가 노동자라면은요. 예. 극심한 경쟁 그리고 엄청난 노동 강도, 예. 스트레스 이거 못 견디거든요. 예. 그러면 그걸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걸 노조에서 해줘야 됩니다. 예. 근데 지금 노조가 그만큼 조선일보 노조가 존립이라든가 유지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근데 예.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도 저는 의문이지만 예. 이런 어떤 사안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내복지기금으로 책을 구입을 해가지고 예. 나눠주는 이런 거에 대해서 예. 노조가 이런 데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지금 이런 극심한 경쟁이라든가 압박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문제의식과 불만을 가지고 있는 기자들의 예. 이걸 제대로 지금 커버를 못 해주는 거죠.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기자도 있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기자들이 예. 아주 극히 이 일부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러 가지 소식들을 미디어오늘에 제보를 한다거나 혹은 예. 뭐 다른 루트를 통해서 뭐 전해져 온다거나 예. 이런 상황이 좀 있기 때문에 예. 아주 강고하게 사주 단일 체제로 유지가 되는 것 같지만 예. 조선일보도 틈새가 있다. 예. 예.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여기 사람이 있다. 조선일보라고 예외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하간 이런 500만 원짜리 이런 책 구입 그것도 사내복지기금에서 게다가 노조의 사실상 방조 아래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니 뭐 이 내용이요. 저는 뭐 충분히 보수라든가 예. 뭐 이런 쪽에서는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게 사실 그거거든요. 아니 그 뒤집어 얘기하자고. 예를 들면은 한겨레에서 사내복지기금으로 이 북유럽 복지와 관련한 무슨 책이 나왔다. 그거를 원하지도 않는데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그렇게 한 500권 사가지고 10,000원짜리를 사내에 뿌린다. 한겨레 기자들이 동의하겠어요? 동의를 할 수가 없죠. 예. 더더군다나 예. 그 이승복 사건과 관련해서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서 이 책의 저자가요. 예. 그 조선일보 측 소송을 맡았던 변호사입니다. 아, 이해관계자구만.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저는 이거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 더더욱 언론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사안인데, 예. 이거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죠. 예. 그래요. 우리는 공산당이 싫어. 일단 이 제목부터 보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네. 아니 뭐 싫어할 수 있는데. 아, 싫어하는 거야. 뭐 일종의 어떤 우리 사회의 상식이고. 그렇죠. 특히 조선일보에서는 그게 하나의 이념인데. 그렇죠. 의외성이 없잖아. 그렇습니다. 예.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뭐 이런 거라면은 네가 뭐 어떤 미친놈이 쓴 거야? 이러면서 보겠지만은 우리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 책의 결론이 이미 다 난 거 아니야? 제목에서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책을 돈 주고 아이고 참
참나, 약간 조선일보의 그 이 문화, 그리고 특히 그 노조가 거의 무력화되어 있는 이런 언론사의 현실,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이. 이런 높으신 분, 이런 분이 한마디 던졌고, 노조는 거기에 찍소리도 못하니까, 바로 이렇게 대량 구매가 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그 과정들을 추정해 봅니다. 만약에 말이죠.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타 언론사에서 약간의 이해관계가 있는 이런 책을 대량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면 사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기사감이거든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보면 뭐 정당하게 구입을 한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사재기로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큰 문제의식이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일단 놀라웠고 일단 노조에서 이걸 일정 부분 동의해줬다는 건 더 놀라웠고요. 그리고 이 책을 이렇게 사서 전 직원들한테 배포를 할 수 있다는 조선일보 이 문화도 저는 굉장히 좀 놀라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이번 그 지방선거 결과 저는 참 뭐랄까요, 답답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한 그런 결과도 있었지만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재선 너무나 참 감격적이었습니다. 그렇죠. 또 압도적인 그 승리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의 시정 잘했다 이 평가 받은 거 아니에요? 그 결국 강남에 있는 분들도 그 강고한 그렇죠. 노년층, 새누리당 지지층에게까지 박수를 받을 정도라면 이게 바로 진보의 가능성, 진보의 미래라고 저는 봐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은 이 미디어적 관점에서 본다면 TBS 교통방송이 4년 동안 또 이렇게 독립성을 보장받게 됐다. 이거 참 아주 행복한 일이에요. 제가 그 TBS 고위 관계자랑 좀 친분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연락을 한번 드리려고 하다가 또 이렇게 참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성경환 그렇습니다. 본부장 대표죠. 교통방송 대표. MBC 노조에서 또 방송민주화 투쟁 때 앞장섰던 분이고, 그렇죠. 뭐 멘탈이나 혹은 뭐 이런 실력이나 뭐 모든 면에서 훌륭한 분인데 그분이 거기서 또 교통방송의 독립성, 또 방송의 공정성, 퀄리티의 어떤 증진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분이 방송 퀄리티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사실 좋아졌습니다. 뭐 주요한 뉴스를 들을 때는 교통방송을 들어요. 거기는 완전 그 권력 정파 프리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지난 2011년 12.6 재보선 과정에서 그런 약속을 했었어요. 뭐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낙곰수가 뭐 이제 박원순 시장 당선에 도움을 줬다. 이게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하여간 이런 소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제가 교통방송에 뭐 출연한다든지 단 1회도 출연 안 하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했는데 그 약속을 제가 지켰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공약을 이행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었고요. 이런 와중에 낙검수와 무관하게 실력으로 이렇게 박원순 시장이 재선되니까 더욱더 기분이 좋고요. 교통방송에서 연락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섭외 응하려고. 근데 섭외가 올지 모르겠어. 그 사이에 또 막말 파문이 있어가지고 모든 방송에서 기피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박 시장께서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말이죠. 그 노무현 대통령처럼 성경환 교통방송 대표에게 뭘 이걸 보도해라, 뭘 띄워줘라 이런 거 전혀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하달하지 않은 걸로 또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성경 본부장한테. 없답니다. 없죠. 없습니다. 그래요. 이런 걸로 본다면은 이 참 대권 주작갑니다.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이런 분이 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KBS는 나와 무관하다. 도리어 KBS가 뭐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고 견제도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진 지도자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 이게 뭐 특별히 훌륭한 지도자가 아니라 당연한 상식이죠. 언론관인데 그런 거 하나 참 기대하기 쉽지 않은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다는 점이 좀 안타깝고요. 그런 세상이 오겠죠. 이번에 뭐 충분한 가능성을 또 발견했으니까 말입니다. 민동기 미디어 오늘 편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김용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